그는 매일 아침 같은 꿈을 꿨다. 터질 듯한 플래시 세례, 수천 명의 팬들이 환호하는 무대, 그리고 눈앞이 새하얘지는 순간. 깨어나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느 날은 스스로 얼굴을 때려야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 발라드의 황태자라는 별명, 전국을 뒤흔든 뮤직비디오 열풍의 주인공. 그의 노래는 사랑이었고 위로였고 전설이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비명이 숨어 있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회사가 짜준 스케줄대로 살며 자신이 기계가 된 것 같았다. 공황 발작, 불면증, 그리고 정신과 약물 처방. 무대 아래의 그는 더 이상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때 왜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을까? 당신 괜찮냐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아무도 몰랐던 그 영광의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그는 처음부터 될 사람은 아니었다. 오디션에서는 떨어졌고 기획사에서는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댄스 혼성 그룹에서도 데뷔 직전 해체. 모든 길이 막힌 듯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획자 김광수가 그를 만났다. 외모는 약하지만 목소리는 특별하다. 그걸로 사람들 마음을 울려보자. 그리고 만들어진 전략. 가수는 숨기고 노래만 들려준다. 그의 데뷔곡은 To Heaven.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차승원이 주연으로 등장했고 정작 가수 본인은 한 컷도 나오지 않았다. 이전까지 전례 없는 콘셉트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래에 매료됐다. 슬프고 절절한 멜로디, 가슴을 후비는 가사, 무명 신인이라 믿기 힘든 감성.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앨범은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렸다. 그의 정체가 공개되자 팬들은 더 열광했다. 이 사람이었어. 이런 순수한 얼굴에서 이런 감정이 나왔다고. 1998년 조성모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신드롬이 되었다. 1집 To Heaven은 8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2집 For Your Soul은 기록적인 280만 장 판매. 역대 최다 음반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매진이었고 그가 부른 OST는 드라마보다 더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사진은 교복 속, 가방 속, 휴대폰 속 어디에나 있었다. 팬들은 그를 발라드의 황태자라 불렀고 언론은 보컬의 시대를 여는 사나이라 극찬했다. 연말 시상식에서는 골든디스크 대상, KBS, MBC, SBS 가요대상 석권. 그가 등장하는 날이면 시청률은 급상승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의 감정 자체를 노래하는 듯한 존재였다. 그 목소리는 위로였고 그 얼굴은 청춘이었으며 그 이름은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조성모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무대 뒤편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무대 아래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무대 뒤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걸. 활짝 웃고 있는 무대 위의 얼굴과 달리 그의 손은 늘 차갑게 젖어 있었고 무대가 끝난 뒤에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 오열한 날도 있었다. 스케줄은 빼곡했다. 하루 3개의 방송, 다음 날은 지방 콘서트, 그 다음은 새 앨범 녹음, 그리고 그 다음은 또다시 해외 프로모션. 그는 어느 날 매니저에게 조용히 물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성공한 스타였고 괜찮아 보여야만 하는 존재였으니까. 소속사는 말했다. 지금이 피크야. 놓치면 안 돼. 무조건 뛰어야 돼. 지금 멈추면 끝이야. 그의 생활은 음악이 아니라 관리와 반복의 연속이 되어갔다.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도 무대에 서는 이유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이면 심장이 빨라져 식은땀으로 눈을 떴다.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애매했다. 과로에서 오는 일시적 불안 증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지만 그에게는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무대에 오르면 모두가 그를 응원했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는 그저 또 한 번의 소모품이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다. 요즘 얼굴이 별로야. 라이브 때 예전 같지 않아. 신곡이 좀 약한데. 그 말들은 마치 천천히 조이는 끈 같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노래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라지는 중이었다. 공황 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밤중 그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흔들렸고 손끝은 마비됐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스스로를 끌어안은 채 처음으로 죽음을 떠올렸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 사실은 절대 밖으로 알려질 수 없었다. 소속사는 말했다. 팬들이 알면 안 돼.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약은 몰래 챙겨줄 테니까 제발 무대는 나가줘. 그는 약을 먹고 화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 공연 중 그는 무대에서 넘어졌고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는 깁스를 한 채 팬미팅에 나타났다. 누군가는 말했다. 프로답다. 그러나 그는 그저 그만둘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2009년 이후 그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었다. 음원 차트에서는 이름이 사라졌고 방송 출연도 뜸해졌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말을 줄였다. 아내조차 그가 침묵 속에서 얼마나 깊이 가라앉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그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했고 18회 공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간에 공연이 중단되었다. 이유는 출연료 미지급. 그는 계약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자녀 일정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1억 원, 약 80유부 1,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은 그를 계약 불이행 가수, 신뢰 잃은 아티스트로 몰아갔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에 지쳐 있었다. 그가 남긴 한마디만이 모든 걸 설명했다. 그저 노래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더군요. 후에 밝혀진 사실 하나. 그가 공연을 중단했던 진짜 이유는 다시 찾아온 공황 발작이었다. 무대 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숨을 못 쉬겠다고, 무대가 무섭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지만 기획사는 그 사정을 숨긴 채 계약 위반 프레임을 씌웠다. 그의 멘탈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 누구도 그의 상태를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고통을 예술가의 절규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천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새 앨범도 방송도 없었고 유일한 공식 일정은 병원 진료였다. 세상은 그가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관심도 오래가지 않았다. 기억 속의 조성모는 언제나 To Heaven을 부르던 청춘이었기에 지금의 그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피아노 앞에 앉아보기도 했다. 가끔은 흥얼거렸다. 예전처럼 가슴을 울리는 발라드였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전화기는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고 기획사도 방송국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심지어 팬카페조차 운영자가 사라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자신을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그땐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나조차 나를 모르겠어.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불면증도 되돌아왔다. 약은 늘었지만 효과는 줄어들었다. 아내와 아이가 곁에 있었지만 그는 가끔 내가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노래를 놓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거실 불을 켜고 피아노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 노래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음악을 잊지 못했다. 2018년 어느 봄날 그가 다시 무대에 섰다. 지상파가 아닌 한 지방 도시의 소극장. 1000명도 차에 되지 않는 좌석, 그중 일부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등장했다. 조명이 켜지고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객석에는 조용한 눈물만 흘렀다. 그날 그는 히트곡 대신 자신이 직접 쓴 미공개 곡을 불렀다. 이건 제가 다시 살아보려 할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나약함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그는 몇 차례 더 무대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뉴스가 되지도 화제가 되지도 않았다. 기자들은 그를 과거의 스타로만 기억했고 방송국은 그를 향한 문을 끝내 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끔 노래를 발표했지만 대중은 이제 그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없이 사라졌다. SNS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했으며 그의 삶은 그의 가족과 음악만이 남은 작은 세계로 축소되었다. 그는 유명인이 아닌 그저 조성모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집 거실 한쪽엔 낡은 마이크와 빛바랜 무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온 후에도 음악을 완전히 놓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조용히 노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발라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의 노래에 위로받았고 그의 앨범을 사며 사랑을 속삭였지만 그의 고통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노래를 멈췄을 때 사람들은 다른 노래로 넘어갔고 그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찬란했지만 그 찬란함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유했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무대는 그에게 꿈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노래는 자유가 아니라 사슬이 되었다. 그는 그저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조성모는 세상이 가장 환호하던 순간 가장 깊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않지만 그의 노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에 남아있다. 조명이 꺼진 무대에서 혼자 남아있던 한 남자의 진심. 그 진심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다. 그의 노래에 울었던 적 있나요? 그의 무대를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성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그를 처음 만난 순간을 들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